여러분도 지금 중개사한테 전화 돌려보세요. 여기서 최근에 중개사와 통화한 사람들 있습니까?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 정말 즐겨보는데, 이분께서 제가 작년에 한차 라이브 방송을 할 때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질문이 위주로 방송이 흘러갔었습니다. 거의 100만 유튜버죠. 그때 그분께서 광명에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지 마세요. 이야기했는데, 자, 그리고 그때 직모님께서 집을 샀다 라고 하면은 집값 분명히 많이 빠졌겠죠. 사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께서는 그냥 지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열공모델 반갑고요. 긍정님 반갑습니다. 박건님께서 부동산 투자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투자가. 저도 투자를 할 때는요, 정말 심혈을 다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희 골드 멤버십 한 분한테 좀 잔소리를 좀 했었는데요. 자, 무슨 잔소리 했냐. 자, 팝콘님하고 우리 마디빌러님 아실 거예요. 제 잔소리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가격을 보냐 이거예요. 가격. 여러분, 절대적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격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금액대로 내가 보고 덤비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가격은요, 상대적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무릎, 그리고 어깨.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다? 적당함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멈출지 안 멈출지를 모르는데 왜 바닥을 잡고 쳤습니까? 여러분들이 잡는 시기엔요, 요 시점, 이 시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요. 이 시점 가격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 설령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이때 샀다, 내가 사자 말자 반등 쳤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아요. 본인한테 아무리 매물이 많다 하더라도요, 본인한테 아파트는요, 동, 층, 방향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것때가 3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나한테 굴러 들어온다? 이거는 여러분, 천운이라고, 천운. 자, 하늘 천할 때 천, 그 다음에 운. 이거 움직이고 있잖아요. 운. 이게 맞죠? 운이 아닌데? 잠깐만요. 운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제 한자 1급인데. 운명할 때. 자, 운명의 한자 볼까요? 맞죠? 죄송합니다. 맞았네요. 자, 운명. 이렇게 천운이라는 거예요. 천운. 여러분, 이거 간질자예요. 간질자인데 다시 한번 그리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이죠? 맞죠? 운명.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거를 잡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걸 잡으려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어떤 거 잡아야 한다? 요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이 포인트. 자, 이거는요, 내가 사서 고통이에요. 고통.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히 올 8월까지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이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요. 좀 더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행동을 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여러분들 사고 나서 더 좋은 물건이 더 많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 부동산 투자 여러 번 하다 보면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때가 8억이에요. 8억. 떨어집니다. 6억 5. 여기 6이에요. 이게 5.5. 설령 5.2가 바닥이다. 만약에 5.2가 바닥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6에 잡을 확률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높다고요. 무작정 들어갔다가 이제 잡힌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거 올라가는 타이밍 보인다고요. 여러분, 보인다고요. 회복하는 타이밍은요, 여러분들이 동향만 파악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치
신이 된 듯한. 네. 자, 이게 5.3에 오면 사겠습니다. 5.4에 오면 사겠습니다. 이렇게 정하지 마시라고요. 자, 주식은요. 네.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가, 네. 예약 매수를 걸어놓고, 네. 예약 매도를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은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즉, 가장 어두울 때 들어가는 게 정답이고, 네. 가장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즉, 금액대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두울 때 깜깜하게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에요. 깜깜이. 그 깜깜이 투자 아니에요. 왜? 부동산요, 기도매매예요. 기도매매. 네. 부동산요, 기도매매예요. 기도매매. 프레이즈인가요? 네. 기도가. 네. 자, 기도하다. 자, 기도매매는요, 내가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사가지고 올라가라. 근데 올라가긴커녕 떨어지죠. 네. 떨어졌다 올라간다고요. 내가 왜 이 시기를 일부러 겪어야 됩니까? 이 시기를 일부러 겪을 필요 없어요. 네? 이 시기는요, 일부러 겪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대구에 올해 37,000, 내년에 25,000인가요? 네, 62,000세대가 입주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62,000세대면요, 3을 곱하면요 19만 세대예요. 거의 19만 세대. 4를 곱하면 24만 세대입니다. 네, 18만과 24 중간점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21인가요? 21이죠. 21만 명이 움직여야 돼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8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네, 8월까지 무작정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외가 뭐예요? 예외. 8월까지 무조건적으로 기다려라.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축 입주장 때는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박건님. 맞습니다. 예외는요, 신축 입주장입니다. 신축 입주장이 있는 그런 아파트는요, 잡아야 돼요. 왜? 여러분, 입주장 마무리 되잖아요. 제한문의 입주 물량 많아 보세요. 그 아파트 매물 없어요. 그 아파트 매물 자체가 없다고요. 그럼 과연 누가 우위겠냐고요. 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일정한데 아파트 매물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중개사들이 먼저 호가 올리시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님께서 또 저번에도 오토벨 좀 받고 풀면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님께서 뭐 이렇게 또 댓글만 남겨놓고 또 싸지려고 또 가시겠죠. 네. 자, 아따 가보자고님 반갑습니다. 네. 시점 사이클 내 투자금 내 물건 시장 상황 등 녹록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 특히 하락장, 이때는요, 분석을 계속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비교해서 보고요. 여기서 내가 최적의 선택을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피해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야채사님,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데드캣 바운스인가요? 자, 저는 솔직히 데드캣 바운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데드캣 바운스예요? 왜 캣이 왜 들어가요? 네, 고양이가 죽어도 뛴다는 거예요? 네. 고양이가 죽어도 뛴다는 겁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왜 사람들이 매수합니까? 본질적인 이유.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집을 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 파코님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마이스타님은 다시 오를까봐, 인사이트님은 오르겠다는 심리인가요? 약차야차님은 실거주, 마디빌라님은 가격을 보고 사서. 자, 지금 집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죠. 누가 사요? 일단 집은 누가 삽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 있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네, 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과 1주택자를 유지하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2주택이라도 뭐 하나를 뭐 매도하는 조건으로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과 네, 이거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말을 한다면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과 1주택자를 유지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집값이 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싸다라는 건요, 네? 이게 뭐다? 상대적인 거다. 상대적인 거예요. 특히 어디 비교해서 싸다는 거예요? 어디 대비해서? 여러분, 이들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 대출 등에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싸다라는 건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어디 비교해서요? 즉, 이전 고점 대비해서 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죠? 다 나왔죠? 자,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게 어디에 해당돼요? 요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데드캣 바운스를 생각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를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다시 반등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뉴스의 흐름이고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그러니까 파코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자, 이전 고점 대비해서 싸다 이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5억이다. 5억이다. 근데 이게 6억이다. 근데 이전에도 6억이 있었을 거란 거예요. 네. 여러분,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이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원래 9억이에요. 쭉 떨어져서 5억까지 떨어집니다. 5억까지. 근데 사람들은요, 언제 샀습니까? 요때 샀다고요. 요때 5억대 5억대에 샀는데, 네, 이건 실거래가예요. 5억대 왜 샀습니까? 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 사니까 집주인들이 6억으로 호가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이요,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분리해서 봐야 돼요. 자, 9억의 아파트가 떨어져서 5억대까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5억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특례 보금자리로 땡겨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집값이 싸기 때문에. 자, 9억 대비해서 싸니까요. 4억 얼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억대 잡은 겁니다. 5억대 잡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나, 자, 1주택이 되려는 사람과 1주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네, 사서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까? 근데 다시 이게 호가가 여러분 6억으로 오릅니다. 자, 6억이 비싸서 5억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다시 6억으로 오르잖아요. 예?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네, 비자님 반갑습니다. 예, 따라와요. 오, 랄라님 따라와요? 따라와십니까? 자, 9억대 샀던 아파트가 5억까지 떨어집니다. 5억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 땡겨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5억대 매물 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눈이 도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지? 다시 V자 반등인가 라고 해서 6억대까지 호가를 올리는 겁니다. 6억대로 호가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 부분 있죠? 이 5억이란 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억이, 네,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은, 네, 이건 호가예요. 호가. 자, 근데 여기서 수많은 동층 방향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층층마다 가격대가 다르고, 네, 어떤 사람은 호구고 어떤 사람은 내고를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내고를 잘해서, 네,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5억 천까지 저층이 5억 천 되는데 갑자기 해외 간다 해가지고 5억 4천에 거래됐다. 고층이, 네, 거래되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천 오른 거예요. 3천 오른 것처럼 보이니까 집주인들이 눈이 팍 돌아가지고 야마 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